호흡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몸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호흡 성장을 위한 몸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폴댄스나 달리기 같은 게 다 좋아지는 거야. 프리다이빙 하시는 사람이 수심을 깊게 내려가고 싶어서 안으로 계속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데, 그 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명상 상태에 빠르게 진입해야 돼. 내가 요가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고 요가를 하자고 그랬잖아. 요가를 할 수 있는 몸이 어떤 몸이냐?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흡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이다. 호흡 성장이 일어난 몸이다. 그래서 고갑 유지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경관절을 정상 패턴으로 써야 되고, 고관절을 정상 패턴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요가를 하게 되면 아사나의 성장과 건강의 회복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요가를 할 수 있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움직임이나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퀄리티가 높아져. 내가 만약에 현대무용을 한다고 그러면 현대무용의 움직임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내가 발레를 한다고 그러면 발레를 하는 동작들의 움직임의 퀄리티가 높아져. 점프가 높아진다던가. 그 다음에 폴댄스 하시는 분들은 폴을 매달린 상태에서 상완골 외전 시켜놓고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상완골 내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 패턴으로 폴댄스에 있는 동작을 하지 못하면 내 근육의 움직임이 결이 안 맞으면 다 파열돼. 슬랩 일어나고 어깨 다 파열돼. 그래서 특히 정상 패턴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폴댄스야. 폴댄스는 잡고 나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팔을 위로 들었을 때는 새끼손가락 쪽에 힘 줘야 되고, 팔을 아래로 내렸을 때는 엄지손가락 쪽에 힘을 줘야 돼. 이게 정상 패턴으로 못 쓰면 완전 다 박살나. 그래서 폴댄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폴댄스의 움직임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요즘 러닝만 하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다며. 러닝을 위한 운동만 가르쳐주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그 러닝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내 몸을 체형을 분석해 준대. 그 체형을 분석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뛸 때 날개뼈가 흔들거리면 안 된대. 그러니까 뛸 때 날개뼈가 흔들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말에 의하면 견인관절이 불안정하다는 소리지. 견인관절이 안정화돼 있어야 된다. 날개뼈와 체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진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게 달리기 내에서도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달리는 과정에서도 견인관절이 안정화돼 있으면 어떻게 돼? 호흡이 편해지겠지. 폴댄스 하시면서 달리기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10km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어깨가 덜렁거린대. 그러니까 날개뼈가 덜렁거려서 호흡이 짧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해줬어. 그게 왜 그러냐?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피로해지기 시작해서 그 달리기를 못 받쳐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운동을 하면 견관절에 있는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엄청 고강도로 하잖아. 밴드 막 1500번씩 당기잖아. 어떤 재활센터에서도 1500번씩 밴드 안 당겨. 진짜 그걸 몰아붙이고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 그 다음에 카프레이즈도 몇 번씩 하는 400번씩 해. 카프레이즈도 한 발 한 발씩 200번씩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를. 고관절에 있는 걸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견관절에 있는 걸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달리기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져.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대로 호흡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몸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호흡 성장을 위한 몸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폴댄스나 달리기 같은 게 다 좋아지는 거야. 이건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 나는 요가만 봤거든. 근데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운동 방법의 효익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아까 말한 분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명상에 관한 것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명상을 효익이 얻는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 해주시는데, 그 영역이 어디 영역이냐면 프리다이빙 하시는 선생님들이 내 걸 팔로우 많이 해. 근데 프리다이빙이랑 명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리다이빙 하시는 사람이 수심을 깊게 내려가고 싶어서 안으로 계속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데, 그 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명상 상태에 빠르게 진입해야 돼. 명상 상태에 진입하지 못하잖아. 그럼 오래 못 내려가. 명상의 정의는 여러 가지 파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김주환 선생님처럼 편도체 안정화 전전적 활성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목구에서 화두에 집중하는 것도 명상이 일어나. 그리고 또 즉흥 컨택 하는 거 있잖아. 즉흥 컨택을 하는 것도 사회수용 감각에 집중하게 되잖아. 그럼 그것도 명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명상은 정의하기 나름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 감정, 감각을 각각에 있는 방법대로 지멸시키는 거라고 했다고. 그럼 선생님이 생각은 어떻게 돼? 무관심으로 지우라고 그랬잖아. 감정은 호흡으로 지우라고 그랬잖아. 감각은 뭘로 지우라고 그랬어? 집중으로 지우라고 그랬지. 그럼 이게, 이 생각, 감정, 감각을 지우는 이 방법이 레퍼런스가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한 생각이 아니야. 나는 조합한 것 뿐이야. 나는 항상 말하듯이 있는 지식을 연결하는 것 뿐이야.
기존에 있었던 다 지식들이었는데 한 번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진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고 나는 있는 지식을 꿰맨 것밖에 없어. 생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숭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숭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명상을 안내하는 방법에 내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숭산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수련을 하셨던, 수행을 하셨던 스님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하버드 대학교나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명상 상태에 대한 안내를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그 김주환 교수님도 몇 번 얘기하지만 존 카바친이 그 선생님한테 그 스님한테 영향을 엄청 받아가지고 MBS라는 명상을 만들잖아.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야. 마인드풀리스도 거기서 나온 거야. 숭산 스님의 명상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 명상 그런 걸 이제 만들 그 주류가 되어 있지. 근데 숭산 스님이 말한 명상법이 생각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가 해석한 거야. 숭산 스님은 그 당시 때 그 살아있는 4대 생불이라고 불렸었어. 전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었어. 달라이 라마랑 틴나한 스님이 알아차림 명상을 하신 분이지. 그 다음에 고사난다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스님이 있고, 그 다음 숭산 스님이 있어. 이 4명을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이 어떤 명상을 했냐? 오직 모른다 이걸 했어. 오직 모른다. 모른다? 뭘 몰라? 내가 명상을 하는데 모른다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무관심으로 해석한 거야. 무관심.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는 나 관심 없다라는 거거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나 모르는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나 우리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없잖아. 엄청 케어하게 되지.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건 뭐야? 남의 일이라는 거야. 오직 모른다라는 거는 오직 다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무관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숭산스님에 있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화두를 나는 현대 언어로 바꾼 것 뿐이야. 뭐로 바꿔서? 무관심으로 바꿨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무관심하라는 소리야. 모르는 일이야. 남의 일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게 말이 되나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머릿속에 일어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왜 아니야? 에고는 만든 거니까. 에고에서 일어나는 의식활동은 만들어진 애에서 나오는 의식활동이잖아.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남의 일이다.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고, 관심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명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숭산 스님이 말한 거를 내가 현대어로 재해석해서 생각은 지우는 건 뭐야? 무관심으로 지우고 방법은 남의 일이라는 거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의식 활동은 현상적이야. 현상적이라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존재해요? 현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거의 반대말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 같은 거 있지. 용은 있어? 없잖아. 그거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상이 없잖아. 이런 애들은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실상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내 머릿속에 어떻게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이 두 개가 다 가져가져 있을 때가 존재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용은 있는데 용이 실제가 없어. 그럼 뭐야? 이건 허상이지. 이건 비존재라고.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현상적으로 존재한 거의 특성은 뭐냐면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반복하는 건데 실제로 완전히 아니지. 그 의식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야.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네. 그지? 근데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주의를, 관심을 딱 쏟으면 어떻게 돼? 이어지지. 그거를 막자는 거야. 내가 생각이 한번 딱 일어났어. 감정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감각이 일어났어. 딱 일어났을 때 뭐하고? 모른다 하고, 관심 없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해서 걔를 흘려보내잖아. 그럼 어떻게 돼? 현상적이니까 내려가겠지. 없어지겠지. 그 다음 또 생각이 일어나면 없어지겠지. 또 일어나면 없어지겠지. 근데 이걸 연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났고 일어난 사이가 점점 길어져. 내가 생각이 일어났던 사이와 다음 생각이 일어난 딜레이 타이밍이 점점 그럼 여기 총대로 비어있네. 여기는 여기 뭐야? 여기 명상 상태잖아. 여기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이 상태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기존에 올라왔던 생각을 무관심으로 내려놓고, 기존에 올랐던 생각을 모른다고 내려놓고, 기존에 올라왔던 생각을
관심 없다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음 생각과 다음 생각 사이에 있는 길이를 점점 넓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명상이야. 그럼 이거 점점 넓히는 연습하면 어떻게? 1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다고. 근데 2시간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일반 사람들이? 허리 펴고 앉아있지 못해서 그래. 2시간 동안 허리 펴고 못 앉아있잖아. 근데 나는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안 불편하잖아.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하는데, 허리 펴고 앉아있을 수만 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한 15분, 20분이어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한 그 생각을 지운다는 거에 족보는 어디서 왔냐면 숭산님한테서 왔어. 그러면 그 다음은 넘어가가지고 감정을 지우는 거 얘기하잖아. 감정을 지우는 거 내가 뭐라 그랬지? 가는 거 길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거나 숨 참기를 오래 하라고 그랬지. 이거 두 개의 족보는 어디야? 뇌과학에서 왔어. 뇌과학에서 가늘고 길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내장기관이 편해진다고. 내장기관이 이게 소화기관이 아니다. 얘가 뭐라? 감각기관에 가깝다. 어떤 감각기관? 정서적인 신호를 뇌로 올려보내는 감각기관에 가깝다. 감정의 정의가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몸이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감정이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 라고 뇌가 거기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가늘고 길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숨을 오래 참음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내장기관에 있는 시그널들이 안정되면 어떻게? 감정이 소멸한다니까? 그 뇌과학에서 가져온 이 감정을 지우는 부분이 요 명상이 실질적으로 직접 효익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프리다이빙이야. 수심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산소의 소모량을 줄이는 거야. 근데 산소의 소모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알아? 여기야. 여기. 산소의 소모량이 제일 줄은 게 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의식 활동이 잦아들면은 내가 산소의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어. 산소의 소모량을 줄이면 내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명상 상태에 빨리 도달하는 거야. 명상 상태에 빨리 도달하면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드니까.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드는 게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극복하니.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있지.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 공포 같은 게 나타나는데 거기가 적막하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막하대. 근데 그 공포라는 것들이 이제 딱 시그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모량이 겁나 많아지지.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명상 상태가 깨지고, 명상 상태가 깨지면 어떻게? 밑으로 못 내려가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지울 수 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지워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의식 활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멈춘 명상 상태, 특히 감정이 지워진 상태를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프리다이빙 하시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명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어? 그게 핵심이라고. 세 번째가 감각에 집중하는 거랬잖아. 이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야. 이것도 족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족보가 진짜 많아. 촛불 명상이라 가지고 촛불 한 점 바라보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만달라 있지. 만달라 그려놓잖아. 그 만달라 계속 쳐다보고 그 만달라를 쳐다보는 게 다가 아니야. 만달라를 눈을 감고 정확하게 만달라 색깔과 만달라 있는 모양을 눈을 감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래에 뿌리지 걔네들. 그래서 모래 뿌려가지고 만달라 만드는 게 그 본 만달라와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각 정보에 엄청 집중하게 돼.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간화선이라고 해서 화두에 집중하는 게 있어. 화두. 그건 자기가 정하게 나르는데 뭐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 대상의 속성이 시각 정보일 수도 있고, 청각 정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유성 감각 정보일 수도 있고, 내부성 감각 정보일 수도 있어. 뭐 한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일으키는 명상, 그걸 간화선이라고 그래. 생각, 감정, 감각을 지우는 명상법이 다 족보가 있다. 생각을 지우는 건 숭산스님에서 온 거고, 감정을 지우는 건 뇌과학에서 온 거고, 감각을 지우는 건 여러 가지의 원전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놓고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의식활동을 진멸시키는 거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의식활동 중에서 뭐가 있어? 생각, 감정, 감각이 있지. 근데 생각, 감정, 감각은 어떻게 되지? 개념화 범주가 기호화 되지.
거기에 욕망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 에고가 나오는데 생각, 감정, 감각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에고가 지멸되는 거죠.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서 명상 상태를 만들 수 있고, 명상 상태를 만드는 그 훈련은 실질적으로는 프리다이빙 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명상 복압으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호흡 성장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가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운동은 또 어떻게 돼? 여러 가지에 있는 움직임의 퀄리티가 동시에 높아진다.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몸을 갖게 되면 퍼포먼스가 엄청 늘어난다.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